마이쮸 같은 거 있죠. 마이쮸 같은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다가 네 박수 손바닥 표시 같은 걸 하나 그려놔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워놔요.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플래시카드를 하고 있대. 새 거 꺼내잖아요. 새 거를 만지면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람을 이렇게 좀 불어 넣어요. 이렇게. 응?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 요 정도는요, 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B5 사이즈로 제가 한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손에 제가 해보니까 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다 놓고 딱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딱 놓고 그렇게 돌리면 훨씬 더 잘 돌아가요. 그리고 1초에 한 장씩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뇌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돌려줘요. 막 설명해. 바나나야. 바나나 먹어봤지?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예요. 냠냠냠. 아이 맛있어. 너도 먹어봐. 나도 먹어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바나나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했어요. 설명하는 뇌는 좌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면 안 돼. 아이들은 우뇌를 쓰기 때문에 직관뇌예요. 한번 촥 사진 찍듯이 찍어내는 뇌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거울, 강, 옳지, 귀 이렇게 딱 기린 하고 나무 그냥 내가 그림 보여주면서 나무 그냥 하는 거예요. 냉장고 이렇게 딱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이한테 물어서 그러면 언제 설명해요? 언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아이한테 물었는데 이건 뭐야 했을 때 아이가 벌 이렇게 말을 하면 알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름을 알잖아요.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뭐야 했는데 애가 비행기 그래요. 그러면 비행기를 그때 설명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었지. 비행기는 엄청 컸었지. 그치?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는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아빠들이 옆에서 꼭 초치는 이야기 하잖아. 야, 그렇게 빨리빨리 넘기면 애가 어떻게 아냐? 한 개씩 천천히 설명하면서 넘겨야지. 요게 꼰대 같은 생각, 옛날 생각, 공부 안 했는 사람들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사물 이름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컵이에요. 그냥 잔말 말고 그냥 컵이야. 응? 그지? 손이야. 눈이야. 엄마는 그냥 엄만 거야. 왜 내가 네 엄마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거 요거 우리 엄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엄마는 엄마야. 모든 이 세상의 거를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해 주지 않아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따지기 시작하면요. 반은 머릿속에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와요. 반항심이 생기면서.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그냥. 응? 착하게 살아야 돼.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골치 아프지 뭐 인생이. 응?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아이가 왜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릴 때는 그냥 흡수하고 배우는 거. 어릴 때 흡수하고 배워놓고 그 다음에 아이가 사고하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왜 해요? 3살만 돼보세요. 줄까? 싫어. 뭐 실업병 빨리빨리 걸리잖아요. 3살 정도만 되면 다 실업병 걸려요. 이제 기싸움 한번 해보는 거야. 24개월까지는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25개월 되면 싫어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자, 아이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걸 바나나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 바나나야 이렇게 설명해. 나 오늘 또 안티 100만 명 생기는 거 아니야? 자, 어머니 보세요. 이거는 그냥 바나나예요. 이건 뭐라고? 바나나예요. 자, 아이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이건 뭐야? 그랬더니 바나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설명한다고. 바나나 무슨 색깔이야? 그치, 바나나 노란색이다. 그치? 바나나 하나 먹어볼까?
너도 한번 먹어보고 나도 한번 먹고 바나나가 부들부들하네. 맛은 어때? 새콤달콤해? 아니면 달달해?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이름을 먼저 알려준다. 그래서 노란색 바나나가 아니고 그냥 바나나예요. 자, 그러면 꽃 카드들 있잖아요. 꽃. 자,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장미야. 이건 국화야. 이건 튤립이야. 이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응. 키 큰 엄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야. 아빠야. 이건 컵이야. 아이가 컵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컵은 유리컵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세모금 컵도 있고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는 운의 자극식 학습법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냐.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책. 자, 책은요. 운의 교육일까요? 잔의 교육일까요? 댓글 한번 쫙 올려보세요. 한번. 자, 선생님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쫙 올려보세요. 이런 거 실시간 소통 아니에요? 왜 댓글 안 달아? 네. 동화책은 운해일까요? 좌뇌일까요? 네, 동화책 좌뇌 또. 네.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좌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감각으로 그냥 탁 느끼는 건 운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화책을 가지고 좌뇌가 열려있지 않은 아이들한테 좌뇌식으로 가르쳐주면 그거는 그냥 하염없이 엄마 혼자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운해를 많이 쓰는 아이한테 동화책을 들려줄 때는 그죠? 운해의 역할에 뭐가 있냐면 회화뇌가 있어요. 이미지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화책에는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지어내야 돼요. 상상의 뇌, 이미지뇌, 회화뇌, 상상의 뇌를 자극을 하려면 동화책을 가지고 글밥을 줄줄줄 읽으면 안 되고 책을 가지고 거기서 놀이를 해줘야 돼요. 여기 봐봐. 이 친구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툭 던졌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꽈당 하고 넘어졌네. 아우 아프겠다. 그치? 라고 아이하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화책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 파는 회사에서 어떻게 말해요? 글밥 많은 책, 그 다음에 창의력 책을 막 권해요. 왜? 전래동화, 이솝우화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한번 팔면 못 팔거든. 안 사. 근데 창작동화는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계속 창작동화만 만들어. 회사에서 다들. 근데 우리가 이 책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그림책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림이 다양하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이가 보지 못했던 그림들이야. 이런 그림도 우리 집에 그런 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림이 없으니까 동화책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확보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글을 쫙 막 이상한 특이한 글들 막 써. 아이한테 다양한 언어를 확장시켜 준다고 막 써서 글밥을 쫙 읽어줘.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막 읽어줘. 그런데 그 아이한테 새로운 단어를 들려주는 건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글밥을 쭉 읽는 거야. 주저리 그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음률로 들려요. 아이들은 운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음률로 들려요. 그 음률은 우리가 이런 음률 있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했거든.
재미나는 구구단 2단부터 배워요. 2일은 2, 2, 4, 2, 3은 6, 2, 4, 8. 이거는 음률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기억해. 그 옛날에 언제쯤 배웠던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기억해.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책은 줄줄줄 읽으면 그거는 음률로 기억한다 이거야. 그 리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엄마의 느낌, 엄마가 무서워요 그랬습니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죠?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 너무 불쌍하다. 엄마의 표정, 엄마의 느낌으로 그 상황을 아이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섭다 그러면 그냥 무서운 거고, 엄마가 귀엽다 그러면 그냥 귀여운 거야. 자기 감정은 없어. 그냥 다 엄마의 느낌으로 동화책 읽어줄 때 그걸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 그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느낌으로 그림책을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마구 읽어줬어요. 아이는 가만히 듣기만 하고 마구 읽어주면 엄마는 책 한 권이 끝났어. 엄마는 책 한 권이 끝났어. 다른 책을 갖고 와. 또 시작했어. 또 다른 책을 갖고 와. 또 시작했어. 그런데 아이는 어느 게 처음이었고 어느 게 끝이었는지 몰라. 그래서 책을 10권 읽어주면 10권의 내용이 다 합쳐져 있어. 그래서 막 용왕님이 바다에 있었는데 용왕님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있고, 응? 토끼가 막 배를 가르고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이가? 네. 책을 주구장창 읽어줬는 아이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노부영 정말 효과가 좋겠네요. 예, 노부영 수입품이라서 그림 좋다고요? 에이, 진짜 왜 그래? 노부영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책 자체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많은 글법 많은 그 책들을 그냥 읽어대는 거라 보다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 그런데 10권 읽었는데 10권 내용이 다 짬뽕이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아이들은 자극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자극, 과감한 자극, 쇼킹한 것들을 오래 기억하겠죠. 그래서 평소 때 엄마가 예쁜 말 엄청 많이 해도 놀이터에서 형들 욕하는 거 딱 하나 듣고 오면 그날 기가 막히게 그 욕 배워와. 내가 예쁜 말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했을 때도 그 말 안 따라하더니 왜? 특이하고 독특하고 자극적인 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화책 읽어주다가 엄마가 오버액션해서 막 했어. 근데 여러 책이 합쳐졌어.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줬던 아이들 대부분 다 뭐냐면 무서워라는 말을 입 밖에 내밀기 시작해요. 책 육아 하신 분들 보세요. 정말로 책 육아 있는 엄마들, 아이들 이해력은 좋아요. 계속 설명했으니까. 또 못 알아듣는 눈빛이면 또 설명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해력은 좋아요. 근데 입은 잘 안 떼요. 왜? 귀로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책을 일괄적으로 계속 읽어줬다? 아이가 무섭다라고 한다니까. 저 DM에 육아 문의 상담 오잖아요. 아이가 징징대요. 왜? 엄마들이 다른 건 말을 못하는 건 차라리 괜찮아. 근데 말은 잘하는데 계속 징징대면서 말하면 정말 듣기 싫거든. 정말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밤만 되면 징징대는 저 소리에 미쳐가지고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DM 막 보내. 이 밤에 정말 염치불구하고 너무 답답해서 보냅니다 하고 막 DM을 쫙쫙쫙쫙쫙 보내오세요. 그러면 바로 딱 보면은 어머니 사진 3장 좀 보내주세요. 왜? 그 밤에 발달 검사 할 수는 없잖아. 급해 나도. 그래갖고 사진 3장 보내줬다. 어머니 이 아이는 영상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지금 소화 자위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밤에 그 세 단어가 엄청 심오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30년 노하우로 그렇게 세 단어로 말을 할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짧게 말하겠어요. 말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을 길게 주저리 해. 말 길게 하면은 집중력 떨어지고 말기 조금만 지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요약 정리해서 딱 줬더니
이게 다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 좀 답답해지지. 밤에 새벽 2시에 어떡하지? 손가락은 이미 벌써 마비가 됐고 이 엄마는 이게 다인가요? 그쵸? 나는 결과를 말해줬는데 네, 그리고 다시 또 말해요. 요즘 핸드폰으로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음하니까 이렇게 막 타이핑 막 쳐주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응?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다 쳤었는데요. 이렇게 막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거든요. 막 말하다가 걔들이 왈왈 하면 여기에 막 찍혀. 응? 그러니까 오타도 생기고 강아지 소리도 막 나는 건 제가 음성으로 카톡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죠. 거기다 대고 어머니 이 아이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끊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동생 때문에 혼자 있어서 못 봐줘서 어쩔 수가 없대. 너무 심심해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동생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혼자서 놀이를 해요. 어떻게? 몸놀이를, 자위행위를 해요. 근데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을 계속 내뱉어 줘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 아이인데 말을 내뱉어 줘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는 애기한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징징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아이가 징징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심심하게 해줘야지. 네, 안 심심하게 하려고 영상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엄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되돌이표야. 그러면 내가 뭐냐? 어머니 혼자 스스로 책을 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 책 많이 읽어주셨죠? 이렇게 그랬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책을 많이 읽어줬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줬어.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 책을 안 읽어줘. 그러면 재밌는 걸 맛봤는데 안 읽어주면 걔가요. 아유,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저는 이제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안 오는 엄마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저 동생 없을 때는 나한테 책 읽어줬는데 잘해주다가 안 해주는 거 더 나빠. 나 우리 신랑한테 옛날에 그랬어. 응? 아니 1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못하다가 한 번 잘해서 이벤트 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안 잘해줘도 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왜? 이미 벌써 행복하고 엄마가 내 곁에서 동화책을 그렇게 멋지게 읽어주는 걸 늘 봤는데, 늘 들었는데, 그래서 귀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해력도 좋았고 나는 벌써 말도 잘하는데 말할 상대도 없어졌어. 책도 안 읽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미안하니까 영상 보여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징징대고, 징징대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영상 끊고 심심하면 또 자위행위하고, 이게 너무 쳇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때 주셔야 됩니다. 한글을 스스로 혼자 읽어서 책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한글 떼기만 안 한대. 그건 또 뭔 심보야? 응? 뭔 심보야? 도대체 그런 이론이 어딨어? 책을 일찍 읽으면 창의력이 떨어진대. 그런 논문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자기네들 책 팔려고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어디 그런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진짜 이제 그런 거 화가 나 이제. 응? 아이가요. 자, 엄마들요. 요리책 사보세요. 요즘 책 사보세요. 지금 글자 다 읽을 수 있지만 글밥 없는 책하고요. 그림 있는 책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 임신했을 때 육아 365일 이거 할 때 글로만 되어 있는 거 하셨어요? 거기에 사진, 그림 많이 있는 거 그거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글자 읽는다고 그림을 안 보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글자를 읽는 아이들은요. 이미 내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또 보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책을 못 읽게 하고 엄마 혼자서 계속 책을 읽어주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공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엄마의 말을 얼만큼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일방적으로 막 밀어서 책만 읽어줘요? 아, 그때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박사님이
책을 일찍 읽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오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응?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학교 가기 전에 1년 전에만 한글 떼면 된다 하셨는데 왜? 학교 가기 전에 1년 전에 한글 떼는 거려면요 8살에 학교 가야 되는데 7살에 한글 떼려면요 5살은 시작해야 돼요. 5살은 시작해야 돼. 한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읽고 한다고요 바로 책을 막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통글자 이해하다가요 따문 읽다가요 동산에 올라가요 읽다가요 그거 이해하다가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들어서 책을 읽는다면 그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려요. 5살이면 시작해야 7살에 책 읽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1년 전에 학교 가기 1년 전에 책 읽으면 되죠. 하지만 전교 1등은 못해요. 대한민국 아이들 다 책 읽을 수 있는데 다 공부 잘해요?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책 읽을 수 있는데 다 만족스럽게 학습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보통의 그래도 학교 가서 떼도 되지 뭐 그거는. 그치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글을 일찍 깨우치면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진짜 혼내줘야 돼. 그거 누군지 모르지만 응? 그런 논문 없어요.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길러보니 책을 일찍 읽었는 애들 있잖아요. 습관처럼 책을 잡아요. 책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병원 소아과 같은 데 가잖아요. 가도요. 책 코너 옆에 있어요. 레고 교실, 블록 교실 많이 다녔던 애들은 맨날 그죠. 뭐 남의 거 만져. 남의 집에 가면은. 색깔만 알록달록 하면은 거기에 TV 옆에 예쁘게 하라고 장식문화 또는 화분도 다 만져. 그런데 책을 읽었던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응, 책을 읽었던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가면요. 지가 보는 잡지책, 여성동화 이런 거 보지도 못할 건데 그거 들고 있어요 일단. 그게 친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36개월 이전은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36개월 이전은 본능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 태생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개월 이전은.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책을 읽으면 영원히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돼 있어. 그 다음에 37개월 이후에 책을 떼면 그냥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되는 거야. 응? 48개월, 50개월 이후에 책을 떼면 그냥 학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뿐인 거지. 일찍 한글 떼는 거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자기주도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문제를 읽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자기주도가 돼요? 어떻게 자기주도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기주도 하고 싶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하라, 엄마가 공부하라, 공부하라 말 안 해도 혼자서 착착 숙제하고 혼자서 착착 해내는 아이, 그런 아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준비를 해놔야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뛰라 그러면 어떡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날아라 그러면 어떡해. 자기 주도를 하고 싶으면 글자를 읽는 도구는 만들어 놓았어야지. 응? 근데 다들 딴 거는 다 해. 막 짐볼이 다니고 막 블럭 한 데 다니고 모래놀이 다니고 캠핑 다 다니고 막 해외여행 기억도 못하는데 다 다니고. 6살 이전의 기억은 지금 성인이 된 엄마들 물어볼게요. 엄마들 어릴 때 기억 언제 거부터 생각나요? 언제 거까지 생각나요? 네. 6살 이후부터 생각이 나고요. 6살 이전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우뇌가 그때는 80%를 쓰기 때문에 우뇌는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넣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6살 이후는 좌뇌가 40%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모든 기억은 6살 이후부터 기억이 나요.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6살 이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면 영원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리온이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10,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다른 아이들, 우리 현우나 시호 이런 아이들요, 6,000권, 7,000권씩 책을 읽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아이는 학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한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1,000권 정도 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이제 따문따문 책 읽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갔어요. 똑같은 1학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등치만 똑같고 키만 똑같은 것 뿐이지, 이 뇌 속은요, 뇌 컴퓨터는 이미 다른 컴퓨터예요. 그 아이가 밤잠을 안 자고 24시간 꼬박 공부를 한다 해도 10,000권의 책을 읽고 학교를 가는 아이 못 따라가요. 그 아이 생각 못 따라가고 그 아이의 창의력 못 따라가요.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창의력이 어마무지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책을 일찍 읽게 해서 그 아이가 책을 스스로 많이 읽어서요, 내가 양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힘이 쫙쫙쫙쫙 커져요. 엄마가 들려주는 책은 엄마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정도지요. 그런데 스스로 책을 읽어서 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엄마 얘 왜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러면서 창의력을 막 키웠던 아이들은 진짜 나의 생각이 커진 아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열변을 토하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스스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요, 어차피 여기 교과서요. 교과서를 읽어도 우리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한 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도 말귀를 빨리 탁탁탁 내용 파악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이해력이 좋아져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그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이 책에서 핵심이 뭘까? 이 책의 원하는 목표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걸까를 당연히 유추를 잘하죠. 유추를 잘하니까 시험을 잘 쳐버려. 응? 우리가 시험 잘 칠 때 어떻게 해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러잖아. 응? 티처스인가 그 요즘에 그 나오는데 보면 선생님들 다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걸 먼저 공부하라 그러잖아. 책을 썼어. 책을 썼는데, 저도 책 쓰잖아요. 책 썼는데 내가 책을 이걸 왜 썼을까? 그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많이 스스로 읽게끔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들려줘야 되죠. 근데 그 들려주는 걸 책만 줄줄줄 읽지 마시고 그림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책의 그림은, 우리 집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설명해 줄 때 되게 힘들어. 근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설명해 주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정 연기할 때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살벌해 이런 단어들을 할 때는 내 얼굴에 살벌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화책을 그림책으로 생각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활용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렇게 하는 애들 말을 잘해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가 되면요, 읽고 쓰고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만 있어. 왜? 어느 박사님이 책 읽기를 일찍 시키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일찍 시키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만 계속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해서 언어 뇌가 확장을 시켜줘야죠. 언어 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가 되면 읽고 쓰기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듣고 말하고 안 되는 아이는 늦게 하셔야 돼. 빠른 아이는 빨리 진행하시고 늦은 아이는 늦게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듣고 말하고도 안 되는데 읽기를 먼저 시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플래시카드를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아이한테 넘겼을 때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말하면 안 돼. 딱 기! 나무! 그치? 딱! 딱 나올 때요. 이렇게 딱 돌리면은 애가 사과! 포도! 바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말하는 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해서 저는 돌려줘요. 여기 누가 숨어 있었을까? 어찌? 따다다다다다 누구야? 의자 친구 숨어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따다다다다다 누구야? 자전거 친구 숨어 있네. 네가 눌러봐. 똑똑똑 해봐. 누굴까? 똑똑똑 짜잔. 양 친구 숨어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하나 둘 셋. 봤어? 못 봤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옳지. 코 친구 숨어 있네. 해서 이거 보름 정도만, 아니 21일, 26일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이들한테 물어요. 여기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 라고 묻죠? 여기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 하면 애들이요, 이걸 보름 동안 했잖아요. 코알라 숨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을 하실 때도 운해 학습법으로 하셔야 돼. 왜? 운해를 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냥 돌려요. 누가 숨어 있을까? 누가 숨어 있을까? 하고 기다리시면 안 돼. 또 돌렸어. 이거 어제 했지. 이거 뭐였더라? 응? 잘 생각해봐. 어제 엄마랑 했잖아. 그 유치원 갈 때 밑에 입는 거 이러시면 안 돼. 물어놓고 바로 빨리 대답하셔야 돼.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바지 친구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침대 친구 있네. 여기 누구야? 여기 누가 있잖아. 컵 친구 있네. 라고 아이한테 묻고 엄마가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가 거기서 막 보도 딸기 이렇게 하면서 빨리 말하는 연습이 잘 되면 글자가 빨리 익혀져요. 근데 말을 천천히 하는 애 있어. 냉장고, 나무, 기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글자 빨리 못 돼. 말은 기가 막히게 해서 우리 애는 한글 빨리 뗄 것 같았어요. 이러죠? 그런 애들이 한글 더 빨리 못 돼.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제가 많은 케이스 다 봤으니까. 신기한 한글나라 제가 거기 선생님 교육할 때부터 한글은 연구했어요. 난 국내 최고라고 자부해. 우리 거 영재호 한글 통해 가지고 석 달 만에 한글 다 뗄 수 있어. 3개월이면 한글 뗍니다. 한글나라가요. 슬로건이 뭐였냐면 6개월이면 한글 뗍니다 였거든. 영재호 3개월이면 한글 뗍니다. 난 진짜 그거 연구 많이 했고 난 최고라고 생각해. 정말. 이유 다 있어요. 왜 한글이 늦는지 이유 다 있어. 말 잘하는데 왜 한글 늦는지 이유 다 있어. 다리 발달 잘 안 돼 있는 애들 한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글 할 때는 앉았다 일어섰다 개다리 춤 엄청 춰야 돼. 그러면 한글 잘해. 응? 다 이유가 있다요. 맞죠? 매번 신기하시죠? 맞아요. 매번 신기하셔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플래시카드 500세트 저거 큰 돈 들여갖고 쏜 겁니다. 받으시고요. 아이한테 돌려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돌려주세요. 그냥 딱. 응? 자신감 진짜 좋아요. 자신감 진짜 30년 하다 보니 경험해서 이젠 그렇게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 정말. 엄마가 이 말하면 어떡할까? 엄마들 이 말하면 어떡할까? 다른 박사님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도 할 만큼 했고, 공부할 만큼 했고, 경험할 만큼 했고, 나 현장에서 공부 그만큼 하면서 현장에서 이만큼 있으면서 컨텐츠 개발했는 사람 국내에 유일해. 나 진짜 유일해. 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 교육 실태 전체에서 상담하면서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 오은영 박사님 동탄에 센터 갖고 계시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솔루션에 나가잖아요. 그 솔루션이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저희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거 들고 집에 가셔서요. 하면 애가 좋아져. 그걸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상담료 2층에 상담실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 상담실 가서 다 효과 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다음 솔루션이 너무 약해. 평가는 할 수 있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찾을 수 있어. 이 상담이라는 게 다 설문지 줘가지고 설문지에 대한 통계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막 몇 시간씩 다 체크해서 뭐 쫙 걷어갖고 그거 나도 하겠다. 아무나 하겠다 그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게 했어. 애 상태가 이래.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은. 그 솔루션을 말로 설명하잖아요. 집에 가보세요. 다 까먹어요. 어머니 이런 것들 구입하셔서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애 좋아집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어제 글 썼죠.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 안 해요. 저희. 왜? 누군지 알고 박리담에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 아니에요. 상담해서 이 아이한테 1대1로 이 아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매를 해서 엄마가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 하는 거지. 그냥 엄마가 사고 싶다고 이거 좋아 보여요. 아닙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죠. 난 엄마들 별로 안 믿어요. 난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아이에 대한 생각, 그걸 더 믿는 사람이 왜? 나는 엄마들보다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연구했어요. 낳긴 엄마가 낫죠. 그쵸? 그치만 아이에 대해서 아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자신 있게 생각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지고 가셔서요. 아이한테 돌려요. 21일 우리가 세뇌가 되는 시간,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 21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른은 21일이 맞는데 아이는 제가 보니까 26일을 해야지 되더라고. 아이들에게 약간 늦더라고. 그래서 26일 동안 그죠? 저처럼 똑같이 하세요. 그냥 코알라 할아버지 할머니 막 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숨어있을까? 할아버지네. 여기 누가 숨어있을까? 코알라가 있네. 여기 누가 숨어있을까? 콩 있네. 이거를 해서 나중에요 21일 26일 지나서 물어보세요. 훨씬 더 빨리 알고 똑똑똑똑똑똑 여기 누가 숨어있을까? 똑똑똑 해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펜을 갖고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펜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거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에 이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도 되고요. 이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여러 가지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드를 보면 이렇게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저희 영재호에 개발했는 모든 컨텐츠를 여기다 다 넣어놔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제 맞추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바코드를 그냥 찍어서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플래시카드를 아이한테 펜을 줘요. 그러면 아이한테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하면 애가 펜을 주죠. 그럼 애가 눌러요. 바지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그럼 애한테 펜을 줘요. 그럼 애가 눌러. 콩이 있네. 맞네. 여기 누구야? 코알라 있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금방 글자 알아. 그냥 이렇게 찌르고 누르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안 가르치려고 또 이렇게 끝까지 버티신대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이들 빨리 한글 읽혀서 한글 읽혀서 동화책 혼자 읽을 수 있게 하세요. 특히나 동생 있는 아이들 놀아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글자는 안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이해되시죠? 그렇게 꼭 하세요. 처음부터 보내주신 500장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0장 정도 처음부터 보내고 500장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한 세트 보낸 거예요. 한 세트 보내는 거예요. 네. 24개월 이전은요. 24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냥 매일 2000장 정도 들려주라 하는데 24개월 지나는 아이들은 800에서 1000장 정도 들려주라고 하고요. 이걸 플래시카드 가장 기본이고요. 기본했고 이거는 한글 뗄 때 이 59장 가지고 한글을 떼요. 그래서 이걸로 이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건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저희 아이도 30개월의 검정색 소파에 책 보던 모습만 기억나요. 어릴 때. 그래서 얘는 막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딱 조용하면 딱 보면 옆에서 책 읽고 있어요. 책을 그냥 묵독해요. 묵독. 근데 저희 아이만 그렇다? 아니요.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어린 애기들요. 24개월 아이들 책 다 읽어요. 24개월에 책 다 읽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운해식으로만 가르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늦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책은 엄마랑 아이랑 뭔가 있어야 놀잖아요. 뭐 맨날 말만 하고 아우 사랑해 예뻐 니밖에 없다 이것도 잠깐이지 맨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책을 가지고 도구로 이용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항상 얘들은 우뇌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우뇌식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배우는 거야. 자, 좌뇌식 한글은 어떤 현상이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에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건 다 좌뇌식 교육이야.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가리키는 건 엉터리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뇌식 교육은 통으로 기억하는 거야. 뭐? 여기에 사과 그러면 여기 그림에 눈 감았을 때 사과가 딱 떠오르는 그 글자. 통글자. 포도 그러면 여기 포도 딱 떠오르고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가 딱 떠오르는 그 통글자. 그대로 이미지로 그냥 입력하는 그 방식으로 한글을 하셔야 돼. 기역에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 이거는 큰 아이들, 좌뇌가 많이 열려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하는 거야. 좌뇌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뇌하고 우뇌가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우측뇌는요. 초능력 같은 감각, 합리적이진 않지만 뭐도 모르는 그런 오래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했는 것만 그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거 그게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10대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앞에 이자가 붙는 순간 좌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배운 것만 알아요. 근데 10대 때는 활용을 기가 막히게 하고 상상을 기가 막히게 하고 창의력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 수 있어요. 네. 한글하고 영어 동시에 할 수도 있나요? 한글을 통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넣습니다. 예. 한글, 모국어가 기본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외국어를 넣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글자가 끝나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한글 끝나면 저는 영어 하고요. 영어 끝나면 중국어 하고요. 중국어 끝나면 일본어 해요. 그럼 죽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어뇌가 딱 열려서 모국어가 장착이 딱 되고 언어뇌가 이제 확장이 딱 될 때는 여러 나라 언어를 넣어줘도 아이들이 그걸 구분하면서 딱 기억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아이들한테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다 가르치거든요.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셨죠? 동사 100가지를 걔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우는 걸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플래시카드를 동사 100개를 우리가 쭉 계속 들려줬더니 순서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부, 주다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그냥 다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기다리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게 뭐냐? 내가 동작을 다 따로 가르쳐 놨어요. 동사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동작을 만들어 놓는 책을 제가 다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작은 모든 아이들이 일본어 배울 때, 중국어 배울 때, 한글 배울 때 이 동작 똑같이 써요. 일본어에서는 기다리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는 기다리라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헷갈리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다 따로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 여기 오잖아요. 선생님들 행동 동작 똑같아. 한글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일본어 선생님들, 중국어 선생님들 엄마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쵸? 엄청 좋아요. 독일어 풀카 만들고 있어요. 빈 풀카 이렇게요. 빈 풀카도 팔아요. 제가 비어있는 빈 풀카 구매하셔서 독일어 쓰세요. 그리고 돌리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독일어 배울 때도. 모든 언어는요. 기본 단어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장 연결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해요. 엄마 아니야. 쪽, 물, 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처음엔. 그리고 어떻게 깎아줘 그치? 엄마 이리 와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부터 아이가 엄마 이리 오세요 이렇지 않았잖아요. 엄마를 아빠라 그랬다 아빠를 엄마라 그랬다가 자기도 실수하면서 그렇게 막 단어를 내뱉다가 그 다음에 단어를 문장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는요, 단어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장을 들으면 자기가 그 단어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 때 아이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자, 오늘은 제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엄마들하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많이 홍보했어요. 홍보했더니 거의 100분 가까이 참석해 주고 계세요. 책 육아가 아무래도 엄청 이슈고 관심이 너무 많고 대부분 다 책 육아 하면서 양심에 조금 털이 덜 나시는지 다들 책 미안할 땐 책만 읽어주면 좀 다 제가 사해주고 그러는지 다들 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책 읽어주면서 아이가 잠을 재운다. 자기 전에 책 읽어준다. 자기 전에 두란두란 이야기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림책 보면서. 근데 그 그림책이 어땠을까? 그죠? 예쁘고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행복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좋겠죠. 자기 전에는. 자기 전에 무섭고 자극적인 거 하면 꿈을 그렇게 꾸면요, 애들 깊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자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치, 꽃밭에 뛰면 너무 재밌겠다. 엄마랑 다음에 꽃 구경 갈까? 우리 꿈속에서 꽃밭에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꿈꾸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잠자서 엄마랑 꽃밭에 뛰는 거 꿈꿔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아유, 말이 그렇죠, 소장님. 애 잠재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우, 저놈의 새끼 자지도 않고. 그쵸? 그럼 일단 불을 꺼야 돼. 불 끄는데요, 애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꾸 불을 켜요. 그쵸? 자라 하고 불 끄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 끄고 노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들은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 끄고 노는 시간이야 하고 나서 무드등 있죠. 한 몇 개 켜놓고 이제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불 끄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불 끄고 2시간 정도 놀아야 그 다음에 태양의 기운이 떨어져서 아이가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9시에 재우고 싶다 그러면 7시에 이미 벌써 불 끄고 노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밥은 언제 먹어요? 빨리빨리 먹고요. 그래야 엄마도 그 다음 시간을 좀 보내고, 제가 9시 30분에 라이브 하는데 그때 함께 동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또 가능해. 그런데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불 켜고 놀 거야. 아니야 나는 불 켜고 놀 거야. 막 이래 얘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혼자 놀아. 나는 불 끄고 너랑 같이 놀고 싶어 라고 말을 해줘야지. 불 끄고 놀 때 더 재밌는 걸 갖고 와야지. 불 끄고 노는데 막 후레쉬 비추고 불 끄고 노는데 이불 덮어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 불 끄는 거를 애가 막 기대하지. 근데 뭐 가르쳐 드리면은 우리 애는 불 꺼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부터는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 받아 볼게요. 한번 쭉 올려주세요. 책 육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책을 읽어줘야 되나요?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실시간으로 이게 댓글창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1시간 강의 거의 다 끝났어요. 그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너무 다른 이야기 막 얼마 전부터 계속 애기 엄마들이 많아갖고 14개월 아기 어떻고 15개월 아기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하셔서 그거 말고 오늘은 책에 대해서 플래시카드에 대해서 질문 좀 올려주세요.
책 교육 단점도 있다는데 책 교육 단점 앞에 부분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책 부분, 책을 계속 그렇게 줄줄줄 읽어주시면 상상력에서 창의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상력에서 공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시면 아이는 엄마가 느껴주는 거, 느낌으로 그걸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무서워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앉아서 귀만 계속 발달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근육 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듣는 것만 해요. 그자 듣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피를 끌어서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피를 끌어달릴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서 책을 계속 읽게 하시면 안 되고 책 읽고 나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시 앉아서 책 읽고 나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림책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책 글밥을 줄줄줄줄줄 읽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거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책은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게, 책 갖고 와. 그러면 어제 읽었던 책 갖고 와요. 엄마는 혹부리 영감 지금 10번째 읽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카드값도 아직 안 끝났는데 책장에 책은 새 거 쫙 있는데 맨날 혹부리 영감만 들고 와. 속상하시죠? 근데 왜 걔가 그거 들고 갈까요? 걔들은 좌뇌가 아직 덜 열렸기 때문에 이해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까 말까 하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꺼여서 그 책을 갖고 와요. 애들은 완벽하게 알면요 기가 막히게 책을 탁 버려버려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내가 알 듯 말 듯 할 때 그 책을 계속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책을 갖고 오는 거 같은 책을 반복해서 많이 들려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거가 더 좋습니다. 네. 책 보면서 노래 불러주는 거 좋죠. 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엄마 혼자서 읽지 말고 책 갖고 활용하시라고. 나는 책에서 있잖아요. 글자 하나 배우잖아요. 공 배웠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여기 공 친구가 있어. 우리 공 친구 한번 찾아볼까? 하고 동그라미로 사이펜으로 공 찾고 그 책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갖고 놀아요. 또 아이가 언어가 많이 느린데 플래시카드로 한글을 알려줘도 될까요? 몇 개월인지 봐야 돼요. 나이가 어려서 말을 못하는 건지 나이가 많은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양을 많이 늘려서요. 일단 단어 확보를 많이 시키면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말을 잘하는 거와 한글을 읽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 양을 늘려서 하시고 이 아이가 글을 읽게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숨어 있을까? 누가 숨어 있을까? 하시는 거 하면 좋아요. 벌써 시간이 1시 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뒤에 상담 있고 한데 잠시 멈췄다가 밥 먹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도 점심시간이었을 텐데 빵에 우유 간단하게 먹고 또 하루 그냥 보내고 계신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콩나물도 한번 묻혀서 못 먹을 정도로 아기한테 거의 다 신경 쓰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힘든 육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 자꾸 만들어서 엄마들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지 하나 하자면은요, 이제 방학이 됐어요. 초등학생들 방학이 돼서 초등학교 그 방학 때를 기다려서 지방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셔서 상담을 의뢰하시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3주간만 상담을 할인할까 합니다. 초등학생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50% 상담 할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방학을 통해서 한번 내 아이를 검증받아 보고 싶다. 지금 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내 아이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친구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싶으시면 방학을 통해서 꼭 상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